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지치지 않고 2025 지질공원 한마당 함께하고 계실까요? 네, 좋습니다. 다시 화이팅 넘치게 다음 경진대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 교구제 경진대회, 또 지질공원 한마당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진대회죠. 지질공원 개념 설명에 있어서 효과적인 해설 교구의 사용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지질유산과 자연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발굴하고 공유해서 현장의 해설과 교육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출전한 7개 공원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시상은 아까 대회와 똑같습니다. 3개 공원을 선정해서 대상 1개 공원은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1개 공원에는 상금 50만 원, 우수상 1개 공원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행사장 뒤편으로 교구제 경진대회 부스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올해 특별히 모두가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자리에서 정말 특별한 장비와 기술과 함께 뒤편의 모습을 앞쪽 화면에 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7개 부스를 저희 중계 카메라와 평가위원께서 함께 이동하시면서 네, 교구제 설명을 듣도록 할 텐데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6분이 경과됐을 때 종이 1번 울리고 7분이 경과되면 종이 2번 울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응시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에 수고해 주시면 각 공원에서는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서 호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앞쪽도 뒤쪽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프랭이 팀을 모시고 마이크로미터의 세계 교구제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프랭이들입니다. 프랭이는 유명한 무등산 수박을 의미합니다. 오늘 교구제 해설은 김정헌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자료 1은 무등산 지질공원의 항공사진입니다. 여기에 지오트레일과 지질명소가 있고 실제로 이 사진을 이용해서 지오트레일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 2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도입니다. 이 지질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해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 3은 무등산의 형성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질 단면도입니다. 무등산은 이 단면성에서 볼 때 가장 하부층이 선카브리아의 화강 편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고생대 퇴적암층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석회암과 교암 등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생대 쥐락이 광주 화강암이 광주 전역에 넓게 관입하여 산출되고 있으며, 그다음에 중생대 퇴적층에서 중생대 퇴적암이 만들어졌으며 화순 공룡 화석이 이 퇴적층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 무등산의 가장 하부 지역은 화순한 사람이 넓게 관입하여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질도에서는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고 대규모 화산 폭발이 있었고 이 화산 폭발의 화산재가 굳어져서 무등산 주상절리대, 무등산 응해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문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여 세인봉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미문상 황항암이 반심성암으로 관입하여 의상봉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풍화침식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지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 명소로부터
샘플링한 그런 암석들을 쭉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암석들을 광물로 되어 있는데 이 광물들이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색 광물 2가지, 석영과 정장석, 그리고 유색 광물 4가지의 모델을 통해서 실제 암석을 이렇게 모델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주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링 해놓으니까 이 암석들이 광물의 세계를 이해할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게 보이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암석의 색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구성하는 광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밝은색 광물이 많으면 밝은색 암석이 되고 어두운색 광물이 많으면 어두운색 암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무등산 마이크로메타 세계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링하여 광물 공부를 하였는데 실제 똑똑이 그림으로 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석을 관찰할 수 있는 평광현미경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평광현미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관찰하기 위해서는 박편이 필요합니다. 암석편을 만들어서 박편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박편은 두께가 0.03mm, 30 마이크로메타. 이 박편이야말로 마이크로메타의 세계를 이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박편을 만들어서 평광판을 가지고 이렇게 놀다 보니까 그 간섭색이 정말 찬란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평광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휴대폰을 광원으로 하고 휴대폰 위에다가 평광판 하나 붙였습니다. 이게 하부 평광판이 되었고, 그다음에 박편을 붙이고 상부 평광판으로는 루페에다가 다른 평광 필름을 붙여서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개방 니콜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루페에다가 평광 필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개방 니콜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광물의 특징을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무색 광물들은 석영과 정장석 석영인데 이들 광물은 개방 니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교 니콜을 하면은 석영은 이와 같이 흰색이나 회색으로 간섭색이 나타나고 정장석은 칼스베드 쌍정 그리고 서장석은 알바이트 쌍정으로 나타나므로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유색 광물들은 다색성이 개방 니콜에서는 갈색 내지 흑색으로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어려워서 이 간섭 직교 니콜에서 쪼개짐을 이용해 가지고 쉽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흑음모는 한방향 쪼개짐이고 감남석은 쪼개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굴절이 커서 좀 튀어나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쪼개짐을 이용해서 광물들을 감정을 하고 여기 규암의 암석 박편 사진입니다. 그리고 화강암은 조립 등립질입니다. 비교적 입자가 크고, 그다음에 안산암은 용암이 식었으므로 입자가 적습니다. 세립질입니다. 무등산 응해암은 입자의 크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석영 장석들은 많이 깨져 있고, 그다음에 미문상 화강암은 이렇게 미문상 구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메타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됐고, 실제로 이런 학습지를 투여해서 애들에게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구제를 사용하시느라 손이 부족하시겠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어주셔야 이렇게 다 함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작은 결정이나 입자조차 지질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교구제 사용 들려주셨습니다. 무등산권에서 함께했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이런 좀 이색적인 정리를 풍경은 하니까 처음 봅니다. 강물 감정이 네, 뒤편에서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구제 해설을 진행해 주시고 또 바로 앞에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제가 네, 질문 저도 하나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까 풍경 처음에 같은데요. 자, 뒤에서 질문 발표하신 진행하겠습니다. 분은 무등산 수박을 자랑하셨어요. 이 무등산 수박하고 이 평강현미교는 박평관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아니 무등산을 대표하는 식물이 프랭이라고 무등산 수박입니다. 이 광모랑은 관계가 없이 그냥 프랭이 팀이다. 이렇게 팀명은 지었습니다. 예, 동아리 이름입니다. 학습 자료로서 교육 자료로서 굉장히 좋아요. 예, 예. 근데 대상이 지금 뭐였죠? 그래서 대상은 네. 이렇게 이 사진 설명 이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간섭책을 보고 그림 그리는 걸로 했고 고등학생 이상은 여기 암석 박편을 도입하고 더 깊은 요 광물의 그래서 특징을 설명하는 지금 처음에 그 지질 공원에 대한 내용과 지질도와 단면도까지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그게 특히 초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나 대상이 초등학교일 때도 되게 좋고 그 암석들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예. 초등학교까지는 좋은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 이건 과학고등학교 고2, 3, 고3 정도의 학생들이면 이 단계를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것은 예, 예.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여기까지를 8, 90%를 하고 다음 세계로 가면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약간 제시해 주는 정도. 그런데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오면 여기에 대한 기반적인 것을 얘기해 주고 이걸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교수님 내용 얘기 굉장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고생 많이 지금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오스쿨에서 이 단계까지 하거든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랄지 지질공원 내에서 암석들이나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교구제 구성하고 해가는 과정들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하필 저희 계획서 안에 초등이다라고 딱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풀어가는 방식들은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급 이상.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상별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조금 더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언해드리면 만약에 해설사님들이 이걸 다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사진 슬랩으로 만들어요. 카드로. 예. 카드로 만드는데 앞쪽은 암석 사진, 카드의 앞쪽은 암석 사진을 놓고 카드의 뒤쪽에는 현미경 사진을 넣어요. 그걸 지금 만드는 팀이 있어요.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술자들이 굉장히 네. 적극적이어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게 할수 사진의 있을 것 크기도 좋아서 해설사님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얘기하기에 뒤쪽에 암석까지 있으면 암석 다 가지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암석과 사진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교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중한 심사와 함께 지금 경진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쪽으로 이동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에서 이렇게 교구제를 발표해 주시고 질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는 부스도 조금 긴장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입니다. 팀명은 부국
부국지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인 부국제가 아니라 부산국가지질공원 부국지라는 팀명으로 출전하셨습니다. 네, 오늘 도전 부산지질 퀴즈 탐험이라는 제목으로 또 교구제 설명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국가지질공원 부국지 교구 발표자 김순일입니다. 올해 저희 부산에서 가지고 나온 교구는요. 도전! 부산 지질 퀴즈 탐험입니다. 자,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저희가 학년에 맞게 중, 고등학교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일반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어서 눈도 한 번 더 뜨고 귀도 한 번 더 들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교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을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은 대부분 주위 환경이나 지질의 역사에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는데 특정 언어나 지질 용어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글자를 숨겨서 궁금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재미난 교구를 3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구는 태종대 지질공원 퀴즈 탐험입니다. 이 교구는 한 장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한 장의 지도로 해설사를 따라다니면서 해설사의 말에 집중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을 적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를 만들었습니다. 답이 틀리면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다시 고치시면 됩니다. 오히려 고치시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기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기쁩니다. 한 번 더 기억해 주면 이 교구는요 문제가 4가지씩이 있는데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한 개의 기념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모든 것을 도전해서 탐험할 수 있는 그것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구는 회전 퍼즐입니다. 회전 퍼즐에 있는 그림을 돌려가면서 조금 전에 봤던 지질 유산의 이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만드는 것을 여기 보면 똑같은 마크를 해놨어요.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접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방향도 어렵다고 해서 그 점을 굉장히 고심해서 만들어내서 지금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모든 제도는 제가 했습니다. 그림도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교구입니다. 첫 번째 교구에 그림책, 지도책을 모두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부산 국가지질공원에 두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에 아름다운 강산, 두 번째는 다이나믹 해양으로 나눠서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용이 다른데요. 저희 부산에는 찾아가는 지오스쿨이 있습니다. 지오스쿨을 찾아서 저희가 수업을 해드리는데 현장에 방문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아미산 전망대 교육실에서 일반인, 중고등 그리고 가족 상대로 저희가 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여러분들 12곳이나 있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저희가 산과 강으로 나눴고요. 산과 강은 낙동강 하구, 황령산, 백양산, 금정산, 장산 인근의 학교를 방문할 때 이 교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해양은 태종대, 이기대, 두송 그리고 송도 반도를 우리가 근처에 갈 때 이 교구를 사용합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을 모두 방문하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교구는 그 시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에서는 저희는 매년 새로운 교구를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스마다 다양한 기념품들을 각각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부국지에서 이렇게 교구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도 평가위원분들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니까 여기에 표시를 해가지고 붙이기 쉽게. 그건 잘하신. 예, 아주 어렵거든. 예. 이건 아니죠? 여기 아니고. 요거는 그 저희가 전 유치원부터 해서 학습지가 다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 올해 만든 것은 요 앞에 줄에 쫙 놔뒀습니다. 대상은 요거는 지금 찾아가는 지오스쿨용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까지. 네. 그런데 산이면 강산 같은 경우에는 강 부근이나 산 부근에 있는 학교, 다이나믹 해양은 해양 부근에 있는 학교를 방문할 때 저희가 찾아가고요. 그리고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고등학생용은 또 따로 교구가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발표하는 것을 가져와야 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조금 쉬운 걸로 가져왔습니다. 쉬워야 돼요. 네. 예, 쉬워야 돼요.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을 네, 반영해서 맞습니다. 어느 학교 아이들은 그 네. 주변에 있는 지질문석 맞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네. 이걸 중심으로 하고. 네. 네. 부산에는 그 지역화 학습 교재가 있나요 따로? 지역구 학습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는 지역화 학습 교재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 사회 지역 알아보기가 있는데 네네. 그 수업 시간에 지질공원을 방문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사 안에 네, 초, 중, 고 네.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일한 걸 가지고 아니요, 요거 고등학생용은 요렇게 조금 더 가져가고 음.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오늘 보여준 것은 네. 초등학생용과 초등학생 위치로 하는 중학생용. 거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초, 중, 고가 다 있고요. 조금 더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오늘은 저희가 좀 쉬운 거 가지고 나오자 해서 제일 쉬운 걸로 가져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고등학교까지 네. 가니까. 까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산 부국지에서 발랄한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교구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릉도 독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날이 부석부석이라는 팀명으로 이렇게 출전해 주셨는데요. 뻥튀기 기계로 부석의 생성 과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석이라는 게 화산이 분출됐을 때 기포를 다량 함유한 용암이 빠르게 식으면서 형성된 가벼운 화산암이거든요. 자, 기포를 뿜어내는 순간을 아마 뻥튀기 기계로 표현해 준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색다른 비주얼의 이 교구가 시선을 강탈하는데요.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울릉도 독도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박신자 이경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 지질 공부하는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듣고 오늘은 울릉도 아니면 볼 수 없고 울릉도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말 물에 뜨는 돌에 대해서 부석부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 울릉도는 비가 올 때 어떠한 일이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기 전에 불이 있어요. 불이 있고 우리 선생님이 이걸 돌리는 동안에 옆에서 움직이면 큰일 나니까 요 정도의 거리를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며칠 내동 비가 왔는데 저는 울릉도에서 비가 오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돌이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비가 오면 돌이 물에 이렇게 떠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가 오면 돌은 떠다니는구나 라고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분들 돌 물에 떠내려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울릉도 학생들 잠깐 뒤로 빠지고, 자, 다른 데서 온 친구들 어때요? 자, 레드선 5학년 6학년입니다. 자, 어때요? 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맞아요. 보기 어려운 돌입니다. 그런데 저는 비만 오면 엄청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이게 정말 흔한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돌은 백두산과 울릉도 외에는 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울릉도. 바로 이곳. 저는 이렇게 울릉도가 있으면 쭉 올라와서 화산 폭발이 된 요 밑 나리 분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석들이 발에 밟히고 채이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도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부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어저께 다 배웠던 거 수첩 꺼내고 물어볼게요. 어저께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엄청 쉽게 얘기해 줬어요. 압력은 누르는 힘이다. 그리고 팽창은 늘어나는 것이고, 고온은 온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냉각이라는 건, 냉각이 뭘까요?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이 있는데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그럼 기공, 비어 있는 공간이다. 다공질, 비어 있는 공간이 정말 많다. 낮은 밀도는 물보다 가벼워서 이렇게 물에 뜰 수 있고, 그리고 아주 가득가득 차여 있어서 옥수수 알갱이지만 물에 들어간다. 어저께 다 배운 겁니다. 왜 이런 것을 배웠느냐? 오늘 제가 뻥튀기 기계로 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뻥튀기 기계와 부석이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아주 흡사합니다. 일단 고온 고압에 의해서, 그리고 그 속에 수증기가 도망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순간에 뚜껑을 열면 뻥 하고 튀어나오면서 팽창이 되면서 속에 구멍이 무시무시하게 많아집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대폭발이었으며 울릉도에만 부석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대폭발! 자, 보겠습니다. 이만한 옥수수가 뻥 튀겨지고 압력에 의해서 튀어나오면서 보시면 뻥튀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제대로 뻥튀기가 못 돼서 그래도 뜨네요. 그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압력이 새어나가서 칙 소리가 나서 됐다면 뻥튀기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부석은 한순간에 가스와 모든 것들이 팽창해서 화산 폭발이 팍! 아까 들으셨죠? 뻥 되는 순간 부풀어 올라서 생긴 것이 부석입니다. 이 부석은 여기 보시면 제가 이끼 보이시죠? 생명을 키우는 돌입니다. 나리분지엔 사실은 모든 화산 폭발하는 곳은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석이 이 조면암이 맨 밑에 있고 부석이 위에 있어서
물을 밑으로 다 투과를 시킵니다. 여기 보면 구멍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정수기의 필터 같은 역할을 해서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울릉도의 모습이며 나리분지의 모습이라서 위에 제가 이렇게 넣어서 모든 돌들이 가득해서 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석은 생명의 돌이고 자연에 튀겨진 뻥튀기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와, 뻥튀기 소리가 나면 부석이야. 돌도 압력에 의해서 가벼워질 수가 있어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특한 뻥소리 여러분 들으셨죠? 자, 이제 평가위원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석이 분포하는 곳이 나리분지죠. 울릉도의 거의 전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발에 밟히게 눈에 띄게 많은 곳은 나리분지입니다. 그러니까 울릉도의 다른 그 하천들 있잖아요. 거기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도 부석이 떠서 흘러가는 게 보이나요? 지금은 벌써 세월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떠내려갈 것들은 거의 떠내려가고, 나리분지에는 너무 깊은 층들이 있고 얘네들이 밭 위에 농사 짓는 곳에 많기 때문에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탐구 이 활동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신령수 그리고 에는 이렇게 물로 만들어 놓고 그 옆에 모든 것이 다 부석이거든요. 하나씩 부석과 아닌 것을 이렇게 골라서 집어 넣으면서 할 수 있도록 신령수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석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울릉도 나리분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고, 부석이 나리분지의 맨 위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물이 잘 빠져서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부석에 도입할 때 아까 활동을 도입할 때 학생들한테 흘러가는 물이 흐를 때, 하천이 흐를 때 물이 떠서 가는 걸 본 적이 있느냐? 그건 우리 선생님이 그날 한 게 있어서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늘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울릉도에 홍수가 나거나 또 나리분지에 물이 많이 와서 물이 고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부석이 물에 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사실은 부석이 떠내려갈 그때에는 울릉도 주민들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입을 아까의 도입 방법은 이 부석을 끌어들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아이들에게 호기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좋은 교재, 그러니까 강냉이하고 옥수수하고 뻥튀기를 하면 이렇게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했는데, 그 부석이 나리분지에 많다, 그래서 물이 잘 빠진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울릉도 주민들이 울릉도 주민들은 그래서 전기 수력 발전소가 그 얘기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잘해볼게요. 저 하고 싶었는데 땡 치는 순간에 까먹었습니다. 땡을 외치셔가지고. 저희 그래서 수력발전소가 2개나 있고 섬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풍부해서 저희가 전기를 잘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울릉도 식구들을 제일 많이 만났었잖아요. 네. 광주에 유네스코 지질공원 됐을 때 무등산, 그때는 부석 위에 석부작을 하는 프로그램 교구를 갖고 나와서 제가 혼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보완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가지고 3번째 도전을 하셨거든요. 엄청난 발전이긴 한데 당부를 드리자면 울릉도 지질공원 해설을 할 때
부석 아니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근데 그래서 다음 알겠습니다. 아니 다음에는 새로운 교구제 부석을 빼고 들고도 한번 도전하시라고 숙제 내드립니다. 교수님이 숙제 낸 걸 충실히 했으니 다음번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교재를 새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보신대요.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는 중계와 이렇게 교구제 경진대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음으로 의성입니다. 보통 팀명을 새로 지어 오시는데 또 이분들은 정직하게 팀명도 의성국가지질공원입니다. 자, 의성국가지질공원은 무너진 화산의 흔적 그리고 지각운동 속에서도 남아서 기울어진 공룡 발자국을 통해서 대지의 격변을 생생히 보여주는 지질 명소입니다. 오늘 무너진 화산, 기울어진 발자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또 교구제 설명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성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이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시연하게 될 이 교구제는 마그마 방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다음에 칼테라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이게 초등학교 방문 수업을 가니까 이 칼테라나 뭐 마그마 이런 거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칼테로 이루어진 금성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기울어진 공룡 발자국 화석이 두 곳이나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말로나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큰 그걸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들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이런 통과, 호수, 그다음에 요 물풍선 이런 걸로 이용을 해서 요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방문 수업을 가기나 요렇게 하기 위해서 좀 작게 요렇게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에코센터나 이런 거는 좀 대형으로 크게 만들어서 풍선의 칼테라의 형성이 마그마 방의 모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칼테라의 모양이 틀려지니까 그런 것을 풍선의 모양이나 이런 거를 여러 개로 해서 여러 모양의 칼테라가 형성되는 거를 그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요거는 저희들이 방문 수업을 하기나 요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거는 지금 현재 요 안에 지금 병 안에 요 호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요 물풍선을 끼웠습니다. 물풍선을 끼우니까 풍선이 탄력이 좋아가지고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에 밑에 놓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은 밀가루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게 좀 크게 대형으로 지금 에코센터를 이렇게 할 때는 다른 걸로 흙이나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이게 밀가루도 저는 몰랐는데 이게 색상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극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풍선이 약해가지고 바람을 좀 기군에 이렇게 쓰니까 풍선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칼테라를 형성되는 걸 저희들이 못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이 풍선 부는 기구를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 안에는 물풍선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뚜껑을 덮어 놓는 거는 저희들이 하다가 한 번씩 터뜨리니까 온천지에 이게 밀가루 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뚜껑을 덮어 놓고 이렇게 시연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마그마방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터지고 나면은 이런 형태로 칼테라가 형성된다.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훨씬 더 이해를 빨리 하고 또 재미있어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해서 요거는 이동용으로 학교나 저희들 의성은 지금 뭐 지질공원 된 지도 몇 년 안 되고 이러지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방문 수업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아직 뭐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많은 걸 개발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서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고 앞에 있는 요거는 저희들이 뭐 시중에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가습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화산 모양을 분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뭐 이것도 가지고 가서 지금 뭐 화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을 할 때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입니다. 예, 칼데라 얘기는 잘 들었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기울어진 발자국은 설명을 안 하셨네요. 기울어진 발자국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용해서 기울어진 발자국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칼테라가 무너지면서 반대편에 안반이 이렇게 일어서게 돼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것까지 연결됩니다. 제가 말씀을 받드렸는데 요걸로는 작아서 그것까지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에코센터나 이런 데는 고정형으로 좀 크게 하면은 그것도 시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칼데라는 이렇게 보여줬는데 사실 의성에 가면 칼데라 안 보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과거 이렇게 실험에서 나온 칼데라의 모습하고 어떻게 연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일단 그 원리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요거를 풍선을 여기 구하다 보니까 모양을 다양하게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풍선이 너무 크니까 또 이게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게 하는 데는 풍선이 이런 작은 물풍선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게 좀 우리 에코센터에서 크게 하면은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의성의 금성산은 아주 대표적인 화산이고 칼데라가 잘 발달된 화산이에요. 그 금성산 주변에 퇴적층이 금성산이 무너지니까 지층이 무너져서 금성산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공룡 발자국이 기울어지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보여주려면 일단 뒤에 배경부터 금성산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금성산을 중심으로 지층에 기울어진 방향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은 그 풍선이 가라앉으면서 거기에 칼데라 모양이 만들어진 것까지는 보여주는데 그 위에 있는 지층이 쌓인 걸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그마 방이라고 바로 얘기해 버리면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그마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는 마그마 방에서 계속해서 화산 물질이 올라와서 쌓이고 용암도 흐르고 겹겹이 쌓여서 화산체를 만들잖아요. 그게 금성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화산체 안쪽에 있는 게 다 뿜어져 나와서 빈 공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무너져서 생긴 게 칼데라예요. 그 과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일단은 가라앉은 것까지는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성산의 모습은 굉장히 좋은 거니까 금성산이 배경으로 주변 지층의 공룡 발자국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학창 시절 과학 시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북 서해안권입니다. 네, 팀명은 고창군 지질 해설사고요. 또 말씀드리는 순간 또 조금 전 함께 하셨던 지질공원 해설사 경연대회 결과가 제 손에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집계를 통해서 전달됐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반짝반짝 서경 비누입니다. 고창군 지질유산의 주요 구성 광물이 또 서경이라고요. 그걸 테마로 한 이 교구, 여러분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서 온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손을 내밀어 주실 두 분이 와 계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진행을 자르는 것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계속 잡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대상은 초등학교 9학년 했는데 5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과학적 관찰이라는 것을 과목을 배워요. 그리고 6학년 때는 암석과 광물이라는 그 내용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1학기 때 배웠던 거를 복습한다라는 식으로 광물 중에 석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친구들이 오게 되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얘기를 하고 저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 살다 내려왔는데 고창에 와서 보니까 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논밭에도 돌이 많고 우리 집 옆에도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고 고창에는 왜 이렇게 돌이 많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질 해설사가 되고 보니까 고창에 화산 폭발이 3번 있었어요. 8천만 년 전에 3번이 있었고 그것으로 마그마가 이제 용암이 돼서 밖으로 나오면서 얘네들이 굳으면서 저 산 위에도 이상한 모양의 돌들로 남게 되고 뭐 선운사에 가면 마애불상 그 새겨져 있는 돌도 그 화산 활동으로 결과물로 나온 거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고창에서 폭발했던 화산의 용암은 좀 느리게 굳는 친구였대요. 그래서 느리게 굳는 친구는 거기에 SiO2라고 하는 이산화규소가 많이 들어있는 친구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석영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창에서 만들어진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많은 그 화산암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석영이 많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오늘은 석영에 대해서 좀 결정 형태도 좀 알아보고 석영의 뭐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걸 또 일상생활에서 어디서 또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까지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석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모래하고 똑같은 애예요. 석영이요 가는 길이요 3가지예요. 쪼개지면 가루 되면은 모래 되는 거고요. 얘가 결정이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뭉개진 형태가 되면 유리가 되던가 이런 친구가 되고 또는 석영의 작은 조각들은 또 시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또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이 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뒤쪽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준비한 이제 석영을 표현하려고 저는 비누 조각을 준비했거든요. 그 여기는 지금 보라색 자수정을 표현할 거예요. 얘는 철 성분이 많은 친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는 이제 수정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황수정도 있고 뭐 장미수정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직접 비누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자수정, 수정도 만들어보고 해서 비누로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그럼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다 이제 일단 이거는 안전상의 이제 규칙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얘는 물론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무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걸 갖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하거나 그러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또 중간에 저희가 에탄올을 쓸 거예요. 이걸 친구 얼굴에 쓰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친구들이 손 안 대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준비된 재료는 실리콘 매트고요. 여기 3개의 자수정 형태를 만들 비누 조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다 자르고 나서 반절로 자르는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길기 때문에 자르고 각을 내는 식으로 할 겁니다. 얘는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사선으로 잘라달라고 해요. 자, 자르고 이 면을 또 아무렇게나 사선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한 4번 정도 자르게 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와요. 석영처럼. 자, 이렇게 하나 했으면 또 다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4번 정도 잘라도 되고요. 5번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봤던 석영의 모양하고 비슷하네. 이런 거구나. 자, 자수정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불순물이 없는 투명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여기에 들어있는 컵
완성 작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컵에 친구들하고 혹시 또 이름이 섞일까 싶으니까 여기다 이제 먼저 이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진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여기다가 비누액을 조금 부어놨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바로 닿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또 비누층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요. 에탄올을 뿌려줄 거예요. 에탄올 뿌리는 이유는 얘가 접착제 역할을 조금 표면을 녹이거든요. 이제 지금 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석영 조각을 이렇게 놔볼게요. 저는 4개, 5개. 조금 오늘은 큰 걸 가지고 왔어요. 보통 한 6개 정도 들어가요. 3개 자르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비누액을 25g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이 안에는요, 딸기 가루하고요, 에센셜 오일을 집어 넣어놨어요. 미리. 자,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공간에 이걸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좀 어릴 경우에는요, 제가 나오라고 해서 이걸 부어줍니다. 실제로는 이거 하나를 준비해 놓고 녹이는데 전자레인지로 1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친구들이 할 수 있게 하고요. 이제 기포를 제거하는 식으로 옆에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석영의 활용도, 그 중에 이제 그 시계 안에 들어가서 미세하게 그 석영이 떨리게 되면 이걸 조금 정확도를 높인 식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7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요? 네, 옆으로 이동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 석영이 지질학에서도 인사. 가장 흔하면서도 안녕하세요. 네, 네. 인사 벌써 하시나요? 제가 네. 소개해 드려도 괜찮은데 뭔가 네, 마음이 먼저 급하세요? 하십시오. 뭐 시간 좀 한숨 좀 이렇게 네. 쉬실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성 별별 화성 H4 달고나 판게아 대륙 틀. 자, 여러분 박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화성 국가지질공원 별별 화성 H4 팀입니다. 저희 팀에서 준비한 교구제는 달고나 판게아 대륙 틀입니다. 이 달고나 판게아 대륙 틀은 지질 해설의 취약 대상자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질공원을 방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체험해서 지질공원은 즐거운 곳,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지구과학상적인 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소재는 무엇일까요? 단연 공룡일 것입니다. 마침 저희 화성 국가지질공원에는 공룡뼈 화석과 공룡알 화석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룡과 그리고 그 영화 속에 영화 이름이 뭐였죠? 우리? 네. 아니요. 네, 공룡 그 영화 속에 보게 되어 있으면 오징어 게임 속에 달고나 만들게 하고 연계시킨다고 한다면 정말 어린이들과 부모가 모두 다 즐겁게 추억을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공룡이 처음 지구상에 출현했던 중생대 초기 트라이아시기는 판게아 시기와 일부가 겹칩니다. 이에 가족과 함께 달고나로 판게아를 만들어 봄으로써 공룡이 지구상에 처음 출현했던 시기는 지구의 모습이 지금과 다른 모든 대륙이 붙어서 만들어진 커다란 땅덩어리, 즉 판게아였고
없음을 알고, 근데 이러한 땅들이 점차 분리 이동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이동해 간다는 것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계획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4인인 것을 생각해서 판게아를 4개의 대륙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대륙틀을 만드는 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나무에다가 판게아 시기의 대륙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곳을 그 경계선을 홈으로 판 후에 그곳에 철사를 넣어서 저와 같이 대륙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철사는 일반 철사가 아니고 조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철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륙틀을 사용해서 달고나 판게아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일단 여기도 같이 있는데요. 설탕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고서 녹입니다. 이들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녹이고 나서 다 녹은 다음에 이곳에 소량의 소다를 넣게 되어지면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잘 익은 늙은 호박색으로 변하면서 부풀어 오르는데 이와 같이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면 지금은 다 녹이고 계시는데요. 이들을 이와 같은 도마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살짝 얇게 펼치고 살짝 굳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대륙틀을 거기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다음에 눌러서 그 대륙틀 바깥에 달고나를 떼어냅니다. 이때에 떼어낸 달고나는 참가자들의 좋은 주전부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달고나 놀이와는 다르게 대륙틀과 함께하는 달고나 판게아를 만든 이유는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처럼 완벽한 모양의 달고나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달고나로 판게아를 만들어 갔다고 하는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보면 달고나가 깨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전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떼어내서 남았던 달고나와 또 전리가 일어나서 마치 너덜처럼 되어진 조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보면은 저희들이 실제 이 달고나 판게아 대륙틀을 사용해서 공룡 시대로의 달고나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활동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야외에서 우리 화성국가지질공원의 우음도 명소에서 진행을 먼저 했는데 그 바깥에서 먼저 흙과 백의 아름다운 변성암, 그리고 S라인의 몸매를 자랑하는 습고, 그리고 공룡이 번성했던 중생대 쥐라기에 있었던 화강암의 간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후에 실내로 들어와서 저와 같이 달고나 판게아를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약 2시간가량 진행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도 있는데 지금 지면이 부족해서 저만큼만 넣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달고나 판게아 대륙틀을 만든 목적은 거창하지 않고요.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지질공원을 방문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을 해서 다시금 이 지질공원을 방문해서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재방문 과정에서 이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더 많이 확대될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저희 팀이 만든 달고나 판게아 대륙틀이 작은아마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옆으로 이렇게 자, 저희 네,
또 시간이 임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해주시는데요. 다들 지금 저녁 시간 임박해서 배고프실 텐데 화면에 또 먹을 게 나와서 여러분 힘드시죠? 네, 초대륙 판게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달고나 틀 함께했고 이제 마지막 참가팀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지질공원 해설사 협회에서 오늘 돌돌 탐험대라는 제목으로 뭔가를 보여주신다는데요. 저도 어떤 교구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제주도에 많다는 삼다 그 돌을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주도 나와주세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지질 해설사 양선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저희 지질 협회에서 다 같이 그 지오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오스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지질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끼지 않고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보드 게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지질공원에 대해서도 알고 암석에 대해서도 아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보드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이제 동그랗게 만든 이 보드 게임 메인판은 괜찮습니다. 메인판은 이렇게 가방으로 해서 이 안에 모든 구성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제 게임을 하기 전에 1시간 정도 그 실내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실내 수업 이후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이 앞서 배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거를 재미있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 안에는 여기 암석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질공원이 어떤 개념이나 지질공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전체 게임 구성판은 이렇게 큰 메인 보드판이 있고요. 맥시멈 4명이 할 수 있고 2명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개인 보드판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은 지구를 뜻하기도 하고 암석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돌을 알아보는 돌돌 탐험대라 해서 돌돌 탐험대가 이렇게 각자 말과 이런 이제 주사위 그리고 기능 카드라고 해서 어떤 질문 서로 질문하면서 맞추고 다시 또 지질 카드를 얻는 이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 네, 괜찮습니까? 자, 여기 게임을 마치는 방법은 일정 시간 딱 25분 정도 원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게임 모드판에 모든 칸이 다 맞춰져 있다 이러면 게임을 아웃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요렇게만 맞춰서 아웃되는 거는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고 저희가 원하는 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그다음에 중학교까지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암석의 순환이 나옵니다. 이제 중학교 아이들한테 만약에 이 게임판을 적용을 하게 되면 빙고 게임을 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석회암과 변성이 돼서 대리암이 된다라고 하는 요 칸을 전부 맞추면 이거를 X자로 맞출 수도 있고 디귿자 빙고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빙고가 되면 게임 아웃 할 수 있는 조건도 되고요. 시간에 맞춰서 조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요게 너무 점수가 없는 애들은 좀 처지잖아요. 근데 게임이 끝나고 나서 여기 세계 지질공원 총회존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카드가 남아 있으면 주사위를 돌려서 1에서 3까지 나오면 한 개의 거를 이제 습득할 수 있고 4에서 6이 나오면 2개를 가져갈 수 있어서 이제 끝나고 나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도 가미를 해봤어요. 저희가 지질총회존이라고 해서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는 세계 지질총회를 개최를 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어떤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지질적 이벤트에 대한 뭐 화산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이런 일들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산사태나 아니면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지원 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반납할 수도 있어요. 반납해서 이거 이 지질총회존에서 반납을 하면 여기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서 다시 그 도와주는데 같이 할 수도 있는, 여기 보면 이제 기능 카드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가미를 해서 지질공원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나 혼자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그런 것도 추구한다는 걸 아이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제주도까지 함께 했습니다. 보드판 게임으로 암석과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구제였는데요. 여러분 7팀의 경진대회 실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질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또 얼마나 가깝게 전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도구 하나가 지역의 시간을 깨울 수 있도록 하는 교구제 경진대회 함께 해주신 7팀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질공원 교구제 경진대회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장례 정리 후 결과가 모두 나오는 대로 심사위원 총평과 함께 시상식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여러분께 다시 고지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잠시만 쉬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